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좀 일찍 시작했습니다. 6시 반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면 8시에 네. TV 토론이 있기 때문에. 네. 네. 오늘 아마 TV 토론은 정말 볼만할 겁니다. 경제 분야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윤석열이 대장동 얘기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경제 토론인데 그런 얘기하면 얼마나 없어 보여요. 오늘 아마 상당히 바닥인 실력을 보이지 않겠는가. 또 우리 이재명 후보 어떨 것 같습니까? 당연히 네. 특히나 전문 분야인데 그렇지. 잘하시겠죠. 네. 우리 안규령 부세터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센터장. 예. 보통 소개부터 하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중간에 생각나셨나요? 아니, 그게 아니에요. 역시 파격적인. 역시 진행의 달인이란 얘기는 못할지언정 어떻게 이런 아주 스무스한 진행에 대해서 토를 답니까? 정상근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런 토를 다신 분이 바로 정상근 기자시고요. 기가 막힙니다. 예. 네. 그리고 좀 가만히 있는 민동기 기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복 받으 되어죠. 아유. 사실은 제가 얘기하기 전에 정상근 선수가 약 2초간 빨랐습니다. 그런가요? 네. 자, 그래요. 오늘 이제 TV 토론이 8시 있습니다. 8시는 아주 볼만한 토론회가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 저는 오늘 토론회에서 가장 기대가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 철수형. 네네. 철수형이 지금 개빡쳤거든. 지금 한이 맺혔죠, 지금. 한이 맺혔어. 이를 갈고 있을 것 그렇습니다. 예. 한 맺힌 보이스가 아마 오늘 MIC를 통해서 전국에 송출이 될 겁니다. 이제 그전에는 이재명 하나 대 나머지의 어떤 대결 구도였다면 이제는 윤석열 하나 놓고 공격이 이어지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잠시 뒤에 이어질 안철수 후보의 드립 혹은 멘트 김용민 이사장 한번 예상을 해주신다면. 제가 갑쳤습니까? 그건 저번 대선. 옛날에. 신선한 거 없습니까? 그 당은 참 웃기는 당이돼요. 성상납 받은 사람이 당대표를 합니까?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안철수 후보의 어떤 응전. 저는 이 보수 후보로서는 안철수가 네. 여러분들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 이 방향으로 나가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예. 그전에는 좀 살살한 면이 있었습니다. 우리 철수 형이 성렬이한테 좀 살살한 면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아마 달라진 철수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기왕에 이제 안철수 후보가 작심하고 토론에 임할 거라면 그 단일화 국면에서 보여주는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 측 대응 말고요. 일부 언론의 그 플레이어, 예. 그 언론에 대해서도 한마디 좀 세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 이 언론 플레이가 기가 막히대요. 분명히 그쪽에서 나온 게 소스일 텐데. 그렇죠. 기자회견 단일화 한다는 메시지가. 기자회견 때 언론 잠깐 언급하기는 했더라고요. 안철수 후보가. 그렇게 또 불만을 또 얘기하셨죠. 근데 그렇게 이제 국민의힘 쪽 한쪽 얘기를 듣고 단일화 한다는 식으로 기사를 쓰니까 아마 상대방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화가 났을 겁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또 이준석 대표가 또 해서는 안 될 말을 또 했기 때문에. 야, 그 말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준석.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해서는 안 될 말이고 좀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돌아가신 분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라도 그 언급 자체는 회피를 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사실 매일 하고 있는 김용민 브리핑에서 정치 듣기 능력 평가라고 왜 영어 듣기 능력 평가 비슷한 건데 이제 정치인 목소리를 들려줘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삐 소리가 난 부분에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퀴즈를 내려고 그랬는데 이준석이 유서 드립을 했잖아. 돌아가신 분들이 뭐 유서 쓰고 그 버스 탔냐. 이 문제를 어떻게 낼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게 또 자칫 잘못하면은 이준석을 풍자하는 목적이지만 괜히 또 이거 잘못 언급했다고 하면 또 마음에 상처를 드릴 수 있어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냈냐면 이준석 목소리를 전부 다 변조를 시킵니다. 변조를 시켜놓고 이 말을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이성상납, 2번 이준색, 3번 이준석 뭐 이런 퀴즈를 냈습니다. 잘하셨네요. 그럼요. 논란이 안 돼야지 지금은. 그 SNS에 이준색이라는 분이 계속 이준석 당대표 SNS에 댓글을 계속 달고 있더라고요. 똑같이 이제 일종의 이제 미러링 방식으로. 이준석 정치인은 사실 우리 거의 동세대시니까 젊은 정치인들의 어떤 활동폭을 넓히는 긍정적인 그런 면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사실 처음에 이준석 씨를 제가 좀 옹호하다시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 괴물을 키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 씨가 김용민이가 자기를 키웠다라고 생각은 안 하겠지만 정말 괴물을 키운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 사람은 보면요. 한마디로 지는 면이 없어요. 지금 이렇게 고인들을 한마디로 조롱한 건데
아이고 하여튼 불편함을 드렸다면 죄송하다. 이거 한마디 왜 못합니까? 이것도 안 하고 그냥 지 혼자 잘났다는 거예요 지금. 공감 능력이 결여가 돼 있죠. 네. 이게 이게 뭐냐면 심각한 정치인으로서는 문제라고. 이 징후는 이 거의 그 증상은 정치를 게임으로 하는 거예요. 게임에서는 한 단계 한 단계 다 이겨야 마지막 단계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2단계에서 내가 여기서 굴복하면 안 된다. 이건 뚫고 가야 된다.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이준석의 정치가 쭉 그래왔습니다. 근데 이제 김용민 이사장도 잘 알겠지만 그 김용민 이사장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PC통신부터 네. 시작해서 이른바 키보드 머리였잖아요. 지금 이준석 대표 보면서 굉장히 젊었을 때 게시판에서 왜 PC통신, 뭐 하이텔, 나우누리, 천리안 이런 데서 막 논쟁 벌이고 더더군다나 이제 처음에 이제 커뮤니티 카페 막 이런 게 생겼을 때 저희 논의 되게 많이 했거든요. 기자 시절에도. 그 시절 때 모습을 약간 보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정도 선은 안 넘어갔거든요. 그치. 아무리 키보드 워리어 그쵸. 논쟁이 붙더라도. 사람이 죽은 문제. 네. 그리고 특히 그거는 딱 금기였어요, 진짜. 네. 근데 와, 어떻게 보세요? 그 동세대로서 우리 이준석 대표 보셨을 때. 안타깝죠. 그리고 청년 정치인으로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기대하는 면이 있었는데 30대 당대표가 나왔다고 했을 때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기대했던 면이 있었는데 기존 정치인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좀 안타깝고 실망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더해서 염치도 없어. 음. 그리고 때로는 우리 사회의 어떤 말 못할 나는 납득이 안 돼도 그래도 상대방이 기분 나빠할까봐 침묵하고 발언을 자제하고 행동을 조신하게 하는 부분인데 우리 이준석은 그런 게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들의 아픔을 안철수가 이용해 먹는다 이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 그렇다 하더라도 고인을 그렇게 함부로 거론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언이었다. 어쨌든 뭐 단일화는 물 건너갔습니다. 지난 주간에 NBS 조사 결과가 너무 충격적으로 나와가지고 우리 안희정 부센터장도 굉장히 좀 낙담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주 잠깐요. 근데 뭐 아주 잠깐 소주 20병을 먹고 있어요. 아니 뭐 근데 잠깐이죠. 잠깐 예. 꿀꺽. 예. 아니 근데 뭐 여론조사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거기에 일희일비하면 안 되고 결국은 3월 9일에 가서 투표함에 넣는 그래. 표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가 이긴다고 확신하는 이유가 우리 국민들이 어떤 국민들인데 그 스마트한 국민들이 과연 이 정말 볼 꼴 못 볼 꼴 다 보여놓고도 윤석열을 찍는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국민들이. 그리고 그런 수치 때문에 지지층들이 더 결집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아니 그 소주 20병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우리 저 안유경 앵커님은 학번이 어떻게 되세요? 저 09학번입니다. 09학번. 네. 나이로는 네, 재수해서 09. 아, 공부시구나. 예. 예전에 그 89학번 선배인데 모 여대 방송국이었어요. 거기는 이제 신입생 환영회 때 어떻게 했느냐. 막걸리, 소주를 이 학교인데 네. 다 부어. 한 대접 해놓고는 선배들이 그다음 뭐 하느냐. 머리 털어요? 다 마시게. 아니, 근데 그거는 양반이죠. 양반이었습니까? 네. 어떻게? 이거는 기본이고. 아니, 그러니까 어디 뭐 데모하러 가도 그렇고 그렇지, 시위하러 가도 그렇고 꼭 뒤풀이 할 때 네. 그걸 해가지고 자기가 앞에 이제 먹다 남은 안주들 있잖아요. 예. 그걸 다 넣어. 또 하나씩. 어디다? 그 다술에다가 쏟아부어. 술에다가 쏟아부어 그거를. 그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 술을 아, 잔반이 아니야 잔반. 그렇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둥둥 떠 있거든요. 그렇지. 이제 그러면 이제 쭉 돌 거 아니에요. 네. 사랑하는 만큼만 마시라 그러는 거야,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러면 정말 양심적인 인간은 조금씩 먹고 이렇게 넘기거든요. 근데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입만 대고 이렇게 옆에 가. 그러면 저 뒤로 갈수록 마셔야 되는 양이 많아지죠. 네, 그래서 쌍욕하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우리 안주경 부센터장께서는 뭐 동아리 이런 거 안 하셨습니까? 저는 했습니다. 뭐 하셨어요? 과 내에서 네. 웹진 기자로 웹진 활동했습니다. 기자로. 네. 거기도 좀- 뭐 이거 안 했습니까? 그런 건 안 했어요. 네. 예. 저도 여대를 나왔는데요. 네. 저희 때는 막 그런 강압적인 문화. 그래요. 이건 안 어느 데 해도- 나왔는지는 아는데. 이건 아셨죠? 술은 근데 또 많이 안 먹었어요. 그래요? 네.
그래요. 저희 누님이 나왔던 학교 나오셨는데 네. 저희 누님도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는 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데 좀 딴 학교였어요. 뭐 이건 기본이었고. 예. 네. 89학번. 89학번. 아, 제가 예. 89년생인데. 그래요. 네. 공부 정말 잘하시는 분이었는데, 거기 가서 선배들의 그걸 다 먹어봤다고 아우, 말씀하셨던. 저는 술은 많이 마실 수 있는데 네. 비위 약한 거라서 진짜. 그럼. 네. 아니, 우리 정상근 기자님은 지금까지 아주 엄청난 주량이거든요. 지금까지 이분은 자기가 술 먹은 사람들을 다 대리 불러서 보내가지고 정말요? 대한민국 최고의 대리 포인트를 갖고 있는 제가 분이에요. 정상근 기자랑 술 먹다가 네. 차를 잃어버렸어요. 네, 차를 잃어버리셨어요. 그래서 네. 도난 신고 막 직전까지 갔었죠. 네, 찾으셨어요, 그래서? 다행히 컨트롤 아저씨가 찾아주셨어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공권력이 이렇게. 정상근 기자님은 지금까지 정말 최고의 주량을 아마 대한민국 언론계에서 주당으로는 아마 넘버3 안에 탔을 거예요. 세 손가락은 좀 너무 과하고 한 5손가락 정도로 하시죠. 와. 그 최고의 경쟁자를 알고 계십니까? 혹시? 최고의 경쟁자 언론계에서는 아직 못 만났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5손가락 안에 든다는 얘기입니까? 대한민국까지는 아니고요. 네. 네, 제가 상대할 수 없는 우러러 볼 수도 없는 사람들도 많았고. 아니, 이제 언론계에서는 별로 없었습니다. 언론계에서 우리 이완배 선배가 이거 굉장히 잘하거든. 잘하죠. 이완배 선배도 보냈어요. 네, 저희 왕배 선배 제가 궁둥이 쳐서 보냈어요. 형님 진행하세요. 네. 그리고 쓰러져 있는 이정무 진짜 함께 태워서 보냈습니다. 예. 아니 그 지금까지 최대 주량 얼마? 지금까지 마셔본 것 중에 최고 양이요. 예. 가장 많이 마셨던 적은 소주 9병, 맥주 이제 한 6천 정도 마셨을 때가. 그걸 한 자리에서. 네, 가장 많이 마셨어요. 그때 조금 어지럽다 그 정도. 그때는 취한 건 뭐 그때는 취하진 않았고요. 취하지도 않고. 다음 날 좀 속이 되게 안 좋았어요. 대단한 분 아닙니까? 취한 적이 있으세요? 취한 적이요? 네. 취한 적은 있죠. 네. 그 엄청 뜨거운 생 여름에 밖에서 술을 먹다가 그러면 안 그때 되지. 많이 안 먹었는데 큰일 나지. 이 정신을 차리니까 제가 택시를 잡고 있더라고요. 택시를 잡고 있다? 네. 택시 누워 있다가 아니라? 네, 택시 잡고 있었어요, 제가. 네. 그래요. 주량이 얼마나? 저요? 예. 저는 그냥 한 병? 한 병. 네. 한 병이면 그래도 많이 드시는 편이죠. 네. 남들 먹는 만큼. 저보다 세신데? 그래. 다음에 한번 하시죠, 이렇게. 네. 공개 방송하면 아마 수천 명이 올 겁니다. 예. 다들 수천 명에서 같이 한번 쫙 드시죠. 네. 다들 대리 태워 보내고. 아니, 근데 또 안타까운 게 요즘은 그 코로나 학번이라고 해서 그런 문화를 모르더라고요. 모르지. 학교를 못 학교 가니까. 자체를 못 네. 아니, 이번에 또 2년제 대학 졸업했지 않습니까? 근데 한 번도 학교를 안 갔어. 한 번도 학교를 못 갔어. 예. 그렇죠. 2년제면은. 20학번인데 지금 한 번도 학교를 못 갔어요. 아이고. 예, 이런 일들이 또 발생합니다. 제 아들도 재작년에 중1이었는데 올해 중3입니다. 중학교를 거의 안 갔겠네요. 학교를 거의 안 갔어요. 예. 그러니까 대학생들 같은 경우 수업료 너무 네. 아깝다.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 자, 하여튼 대선 얘기가 잠깐 나와서 그런데 지난 주간에 NBS 조사 결과를 보면은 사실은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여론조사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근데 NBS 조사 결과에서 9% 포인트로 지는 걸로 나왔는데 이건 튀었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칠 수가 있나? 곰곰이 따져봤는데 우리 이은영 소장도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이게 이제 지난주 일요일에 남자 누굽니까? 일요일에 남자요? 네. 일요일에 남자요? 두 분 있습니다. 송혜 할아버지하고 안철수입니다. 무슨 기자회견만 하면 일요일 날에요. 일요일에 안철수 후보는. 네, 어제도 일요일 날에 했잖아요. 단일화 없다고. 그래서 첫 주에는 단일화 하겠다고 했고. 일요일과 월요일에 뉴스를 휩쓸죠.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요일에 그렇게 단일화 화두를 던졌단 말이죠. 그러면 안철수가 단일화 화두를 던지면 뭡니까? 나 이제 중도 포기한다. 윤석열 손 들어준다. 그거 아닙니까? 정권 교체의 단일화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여론조사가 아주 안 좋게 나온 이유는 어차피 그 성렬이로 단일화가 될 텐데 굳이 이렇게 철수를 지지한다라고 표하는 게 필요하겠니? 이런 생각 때문에 윤석열 지지율이 올라갔고 또 이재명 후보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재명이 좋아서 지지하긴 하는데 되겠어. 이게 밴드웨건 효과에 휘청휘청 하시는 이른바 스윙층들이라고 하지? 이런 분들도 상당수가 빠져나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이로 붙었던 것이 거의 10%포인트로
저쪽은 플러스 5, 이쪽은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벌어졌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어제분 어떻게 됐어요? 철수가 단일화 안 하겠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다시 사자 구도로 돌아왔고 그래서 이제 또 우리 준석 씨가 어마어마한 망언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인물 대 인물의 대결 구도로 돌아가게 되고 올림픽도 끝났습니다. 네. 올림픽도 끝났죠. 그렇죠. 이제는 이제 이재명의 시간이 된 게 아닌가라는 게 제 조심스러운 예측이자 분석입니다. 딱 마침 오늘 토론회도 하니까요. 그렇지. 오늘 부각이 토론회 그렇지. 되겠죠. 날개 답니다. 오늘 토론회가 관심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네, 구도가 확정이 됐고 네. 올림픽도 끝났고. 네. 그리고 나는 지난주 금요일 밤에 그 소식 접하고 솔직히 마음으로 울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내 위를 아마 촬영하면은 충혈됐을 거예요. 보통 눈이 출혈된 게 아니라 예. 위가. 왜냐면 마음으로 울었기 때문에. 네. 위내시경하면은 여기 위에서 저 충혈이 됐을 거예요. 보통 마음으로 온다 그러면 이제 심장 쪽이나 이쪽을 얘기해. 심장으로 내시경이 못 들어가지. 어떻게 마음이 에이, 위가 돼? 그 진심이 위에 있는 겁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제 나는 위에 있습니다. 나는 먹는 게 진심이에요. 그리고 이게 좀 위가 빨개지면 그거를 여기 계시면 안 돼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재명 후보가 그 말 했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이 되면 밤 12시까지 영업했다가 걸려가지고 벌금형 받으시면은 다 사면해드리겠다. 지금 대략 그렇게 밤 12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어기고 그렇게 영업했다가 벌금 맞으면 얼마 안 줄 아세요? 꽤 많이 나올걸요. 한 300만 원 정도 나오잖아요. 200만 원이었나? 300만 원이었나? 2, 300 정도 돼요. 300. 내가 지금까지 200만 원이라고 얘기했는데 300만 원이라고 하니까 300만 원으로 막 흔들리네. 가만있어 봐. 내가 지금까지 300만 원이라고 얘기했는데 200만 원이라고 하니까 200만 원은.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 요즘에 재판이 크게 늘어났어요. 무슨 재판이 크게 늘어났느냐? 이거를 낼 수가 없어. 지금도 지금 막 그냥 빚을 내가지고 어떻게든 영업을 하고 있는데 200만 원, 300만 원을 내라고 하면은 안 되니까 그래서 약식 기소라고 하지 않습니까?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는데 정식 재판을 청구해요. 정식 재판 가도 얄짤없이 200 또는 300. 그러니까 벌금형 나온 그대로 선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분들은 가슴이 무너지겠습니까? 네. 이게 무서워 죄송합니다만 PD님하고 저하고 둘 다 맞았습니다. 그래요? 1차 위반이 150만 원, 2차 위반이 300만 원. 네. 그래요? 역시 네. 그래서 나처럼 2, 300만 원이라고 그래요. 어쨌든. 근데 하여튼 이걸 다 사면해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되면. 윤석열이 되면 이제 사면이 없다는 얘기겠죠. 아마 신경을 못 쓸 거야. 술 처마시느라고. 근데 이재명은 이걸 다 사면해 준다고 했을 때 아멘도 마음으로 정말 울었어요. 우리 여당 후보인데 여당 후보로서 영업시간 좀 풀어달라. 그리고 또 제대로 된 재난지원금 좀 해달라. 들어주질 않아 우리 기획재정부가. 지금 이 야당 후보인지 여당 후보인지 이게 분간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국무총리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좀 이게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하면은 좀 반영할 수 있는 부분 반영하겠다는 했는데 끝내 기획재정부에서 그걸 안 해가지고 아니 이 추경이 여야가 합의했다고 제가 그걸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아니 누군지 근데 모르죠. 흉내를 알죠. 홍남기 알아요? 누구? 홍남기. 역시 뉴스앵커는 달라요. 비슷하죠? 비슷하죠. 비슷해서가 아니라 이 상황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그 공간이 엄청나게 없어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양반이 좀 그래. 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 멘트가 좀 화제가 됐잖아요. 예. 국회에서 합의했다고 제가 그걸 꼭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이런 얘기. 아니 따라야 할 의무가 있지. 아니 본인은 임명직 공직자 아닙니까? 선출직 권력이 그렇게 요구했으면 따라야지. 선출직 권력들이 태어나서 권력자가 된 것도 아니고 국민들이 투표에 의해서 선출한 권력들인데 여당도 아니고 야당까지 합의했는데 그거를 안 된다? 아니 그럼 본인이 정치를 하든가. 그러니까 본인이 당선되든가. 국물 없는 기자회견 계속 얘기를 한 부분이잖아요. 예. 이미 코로나19 초창기 때부터 전폭적인 어떤 지원이 가야 된다라고 해서 홍남기 부총리가 계속 태클을 걸었었고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됐던 측면이 있어요. 한두 번 태클 걸었을 때 그러려니 했지만 그걸 집권 여당이 저렇게 컨트롤을 못하고 질질 끌려가고 근데 이제 그 당대표께서 예전에 우리 이해찬 당대표께서도 그런 저항에 직면하셨지. 그렇지만 그냥 쫙 그 특유의 찡그리는 표정과 함께 아주 카리스마로 압도하셨잖아요. 네. 그랬던 이해찬 당대표 생각이 나고요. 송영길 대표가 그 유세에서 아주 강력하게 불만 표로했더라고요. 그래요. 우리 송영길 대표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성대모사를 제가 송영길 대표. 송영길 대표. 송영길 대표는 약간 좀 목소리에 특징이 있어요. 네. 오늘 저녁에 추경안 통과시키겠습니다.
우리 그 박원주 정책위원장 모아 있는데 16도 9천억 규모로 일단 통과시키겠습니다. 320만 명에 300만 원 지급을 더 확대했습니다. 개인 택시, 법인 택시, 특수고용직 노동자 8천만 원 이하의 간이 과세 사업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만들었습니다. 혹시 그 똑같은 얘기를 그 김성태 전 대표 김성태는 아니지. 그 목소리를 한번 다시 약간 한번 섞여 해주세요. 있는데? 오늘 저녁에 주경원을 통과시켰습니다. 억양만 나잖아, 억양. 아, 저희 비슷하다니. 김무성하고 닮았다니. 김무성. 뭐 오늘 저녁에 뭐 주경원 통과시켰습니다. 뭐야, 똑같잖아. 아니야, 송영길 비슷해. 아, 아유, 내가 비슷했어요. 정말 네. 명품 성대모사라고 생각했어요. 네. 네, 그래요. 비슷했습니다. 아, 그래요. 정말 깔끔합니다. 자, 깔끔하네. 우리 저 안기령 부센터장께서도 앞으로 정치를 하실 때는요, 사람들이 반응이 없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빨리 정리하고. 아, 좋았습니다. 아니, 정리하는 게 아니라. 좋았습니다. 정말 좋은 연설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면은 30%는 웃는데 70%는 동조를 합니다. 그렇게 넘어가야 돼. 그렇지 예. 않으면은 씻을 수 없는 치욕이 됩니다. 예. 깔끔합니다. 예, 그래 깔끔합니다. 아, 정리가 됐어요. 네, 정리가 됐습니다. 네. 용미 형 예전부터 이제 정치하실 때부터 이제 주로 리액션에 좀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 나보고 방청객에 그 멘탈이 들어가 있다. 예, 스피릿이 들어가 있다. 방청객 스피릿. 잘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제 리액션의 왕자입니다. 리액션이 왜 중요하냐 MC한테는. 그래야 상대방이 또 얘기하고 싶은 그렇죠. 거가 있어. 예. 이제 측면 승부를 제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동형 TV에서. 네네. 4명이 하는데 어느 순간엔 다들 바빠. 뭐 부동산 정보 보느라, 주식 보느라, 뭐 방송 중에. 방송 보느라. 그래서 더 열심히 얘기를 해. 근데 아무도 리액션을 안 해가지고 그 사람이 화를 내는. 아니,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 너무 오래 했어요. 네. 예, 그런 생각도 왜 들고. 같이 방송도 잘하는지 모르겠네요. 잠시 후 안양스마트 금기념 특별세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의 첫 번째 프로모션 자율주행 셔틀입니다. 이번 달 야심차게 준비한 프로모션 제품들입니다. 모두 무료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렛츠고! 자, 그래, 오늘 바로 우리 민동기 기자님부터 이야기 보따리 풀어주시죠. 정운현 얘기를 할까요? 합시다. 왜 안 해? 해야지. 정운현 씨를 아세요? 네. 본 적 있어요? 실제로요? 예. 아니요, 실제로. 뉴스에서 본 적은- 보셨지? 예. 자, 얘기하시죠. 저희는 봤습니다. 이낙연 캠프에서 민주당 경선 때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낙연 후보가 총리 시절 때 비서실장을 지냈었죠. 그 형이 거기 비서실장 된다고 그랬을 때 내가 놀랬어요. 네. 저도요. 네. 근데 물론 저는 그 이전에 공직 검증할 때 이제 인사 검증을 하잖아요. 네.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청와대 쪽에서. 옛날에 같이 일한 적이 있지 않느냐. 검증을 했군요. 예, 그래서 뭐 이른바 세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세평을 저한테 들었어요. 좋은 말을 했을까, 나쁜 말을 했을까? 익히 짐작이 됩니다만 네.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예언자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미리 다 예측을 했습니다. 사실 좋은 말이 나오기 좀 어려운 상황인데. 네, 그렇죠. 예. 이낙연 캠프의 공보단장을 맡았고 대언론 업무 총괄을 했었죠. 네. 그러다가 이제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이재명 후보가 선출이 된 뒤에 저는 그냥 조용히 계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오늘 갑자기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는 그런 아주 긴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을 보면은 윤석열 후보랑 또 같이 사진도 찍은 뭐 이런 아주 긴 글을 올렸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정운현 전 이제 기자였고 인연이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예. 제가 미디어는 이 초년병 기자 시절 때 당시 중앙일보 기자로 있었고 그다음에 조사부 기자. 네, 조사부 그 뒤로 기자. 대한매일 기자로 갔다가 지금의 서울신문. 서울신문 네. 네. 그리고 이제 오마이뉴스 편집국장 이렇게 쭉 이어지는 그 과정에서 저도 함께 인연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의 제 기억과 지금 정운현 전 기자의 이 행보는 전혀 좀 매치가 안 되고 그렇죠. 사실 국민TV 때부터 뭐 국민TV 때 김용민 PD가 너무 같이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보여줬던 여러 가지 또 모습들 네. 전해드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좀 뭐 그랬었는데 정치권으로 이동하고 나서 행보도
뭐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긴 했지만 그래도 선을 어느 정도는 지켜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여러모로 이해가 안 되는. 이걸 어떻게 아무리 글을 다시 장문의 글을 읽어봐도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뭐 여러분들께 좀 새로운 얘기를 해드려야지 뭐 이미 다 나온 얘기 해봐야 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저는 이재명이 싫어서 윤석열 선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뭐 각자의 어떤 정치적 판단, 선택 존중해줘야죠. 근데 말이죠, 왜 윤석열에게 갔을까? 리영희 선생 운운하길래 그거 진짜 오바죠. 빡치더라고 진짜. 진짜 리영희 오바죠. 어디서 리영희를 갖다 쓰나? 그리고 이제 윤석열을 뭐 공정 이런 키워드로 높이 쳐주는 것 같은데 우리 정운현 형이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제가 뭐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뭐 그쪽 사람 됐으니까 이제 뭐 가리지 않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국민TV 이사였어요. 이사가 된 거는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때도 국민TV 초기에 이제 좀 깃발을 든 입장에서 여기에 참여하고 싶다 그래서 참여하시라고. 그때 뭐 누구나 다 이제 뭐 발기인으로 또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으니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야. 그런 얘기 아니에요. 나는 거기 임원으로 직원으로 참여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야. 참여를 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참여하려고 하는 거예요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를 이제 거기 영입하라 이거. 영입하라 이런 얘기 한마디로. 자리에 하나 달라는 얘기잖아요. 자리 하나. 네. 저희 자리 하나 달라는 얘기지. 정확하게. 국민TV 있을 때부터 김용TV한테 개인적으로 들었던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지금까지 김용TV가 외부에 전혀 공개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니 뭐 이 양반이 뭐 당시만 해도 뭐 그래도 친일 전문가기도 하고. 그렇죠. 네. 오마이뉴스 편집국장 이후로는 뭐 뚜렷한 뭐 어떤 행보를 보이지도 않고 있었지만 그래도 뭐 나름대로 명예를 좀 지켜왔던 분이다 판단을 해서 오시라고 해서 이제 이 양반이 보도 편성 이사인가 맞아요. 그 직함을 드린 거지. 뭐 사실 TV 경험은 전혀 없으신 분인데 그래도 뭐 언론인이니까 왔더니 좀 황당한 게 아직 뭐 이렇게 제대로 된 사무실 책상도 그때 제가 방송하러 갔을 때 책상에다가 제대로 막 안 돼 있었어. 뭐 뭐 아무것도 진영도 갖춰지지 않고 또 얼마만큼 모금될지도 모를 그런 상황이었는데 뭐 자기는 비서가 꼭 젊은 여성일 필요가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니 뭐 연봉을 먹대 얘기하고 자기 연봉을 뭐 줄여달라고요. 무슨 뭐 방을 좀 크게 해달라는 뭐 그런 특정한 공간을 지정하면서 저 정도 넓이를 달라고. 아니 지금 이게 뭐 제대로 태어날 수 있을지 기어갈 수나 있을지 모를 판에 지금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우해달라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이고 뭐 그래 뭐 모시려면 잘 모셔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고. 근데 이 양반이 이제 보도 편성 이사로 있으면서 한 1년도 못 돼서 결국 나갔어요. 나가게 된 배경이 뭐였냐. 그때 이제 국민TV에 아직 뭐 정규 기자 채용하기 전이었는데 인터넷 신문 기자가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자기 말로는 신문방송학과 대학 교수 3명한테 수습 기자 추천을 의뢰했다는 거야. 그중에 충남대 아무개 교수가 추천한 사람이라고 해서 데려왔는데 뭐 무슨 이력서나 이런 것들을 본인이 다 받아오는 거예요. 사실은 정규 절차라면은 뭐 사무국에서 받고 뭐 그렇게 좀 투명한 인선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렇죠. 오늘부터 출근하기로 했어요 하면서 데리고 온 거야. 근데 이제 데려오신 분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정운현 씨의 따님 네. 하고 2년 동안 같은 대학 같은 학과에 다닌 그런 분이더라고. 뭔가 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봤더니 처음에는 뭐 모르는 사이였다라고 하더니 나중에는 안다라고 그 합격한 당사자가 그렇게 시인을 한 거야. 왜 처음에 거짓말을 해? 아는 사이인데. 그러니까 딸의 친구인 거네요. 친구인지 뭐 그 지인인지? 이상인지는 알 수 없어요. 네, 뭐 그 채용자분은 정운현 이사장을 이제 안다. 아는 건지. 네. 네. 그래서 이제 당시 사무국장이 그 양반을 불러가지고 면담을 하는 거예요. 부정 채용인지를 확인하려고. 그래서 정운현 씨의 그 따님 휴대전화 번호를 불러줍니다. 그래서 입력해서 통화 버튼을 누르면은 모르는 사람이면 친하지 않은 사람이면 이름이 안 뜰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네. 저장이 안 돼. 어떻게 했느냐? 갑자기 삭제를 시도하다가 걸렸어요? 네. 그리고 그냥 나가버렸어. 그 길로 퇴사. 이런. 그렇게 퇴사를 했어요. 네, 그렇게 퇴사했어. 그 사람이. 그 이제 그 합격한 당사자가. 네. 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또 이제 회사에서 계속해서 이런 어떤 부정 채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이제 규명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운현 씨가 임직원 페이스북에 올렸다 급하게 내린 글이 있었어요. 평생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무시와 모독을 당했다는 느낌이다.
칼이 옆에 있으면 앞뒤 안 가리고 바로 찔러버리고 싶을 정도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 때가 종종 있다. 누구로부터 어떤 무시와 모욕을 당했으며 칼로 찔러버리고 싶을 만큼의 분노가 치미는 대상이 누군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이런 글을 썼어요. 그러더니 얼마 안 있다가 이제 감사가 나서서 감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퇴사한 마당에 이런 감사를 할 의미가 있느냐라고 정운현 씨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더니 얼마 안 있다 그만뒀어. 그게 뭡니까? 이야, 이거 보면서 정말 실망이 매우 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개인적으로 메일로 보내면서 아니 이거 그래서 직원들이 일어나서 그거 좀 해명을 하라고 했는데 해명을 안 하더니 그냥 거부하고 그만둬 버렸지. 그때 내가 아니 나서서 밝히시라. 아니면 될 거 아니냐. 아니라고 밝히면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 왜 답변을 안 하시냐. 이게 의혹을 더 키우시냐라고 했더니 나한테 되려 당신이 이런 상황에서 중재 역할을 왜 안 해주느냐. 너한테 큰 소리야. 그러더니 내가 여기 그만두면은 국민TV에게 상처가 안 될 거 아니야. 뭐 그런 소리를 또 하시는 거야. 그래서 야 이분은 좀 차원이 다른 분이구나 생각을 했지. 제가 뭐 이거 말고 또 할 얘기는 있었지만 최대한 있는 팩트만 해서 여러분들께 공개를 하는 겁니다. 이런 분이에요. 이런 일들을 내가 알고 있었는데 청와대에서 인사검증 연락 왔을 때 이 얘기를 소상히 했었지. 예. 그래서 이 공과 사를 잘 구분하지 못하시는 분이어서 염려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돼? 그러더니 나중에 그렇게 또 이 사고를 치고 하여튼 뭐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분이고 나는 또 이 양반이 그래도 친일 전문가니까 그 전문성을 잘 살려서 다른 데서 좋은 일 하시기를 기대했는데 아이고. 본인 친일 전문가면 그냥 연구만 하시는 게. 아니 근데 이 친일 전문가를 왜 연구합니까? 그 변절을 연구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 민족의 구성원으로서 제국주의 일본에 자기 영혼을 판 사람들을 연구하는 게 변절 연구 아니에요? 근데 지금 변절의 표본이 되고 있어 지금.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지지는 할 수 있는데 그걸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혔던 게 좀 안타깝고 실망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낙연 위원장 측에서도 안타깝고 실망스럽다는 같은 입장을 냈고요. 또 이낙연 위원장도? 아니요. 이낙연 위원장이랑 같이 일을 하는 이병훈 의원이 이제 안타깝고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이제 캠프가 해산된 이후에 따로 만나거나 연락한 적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뭐 당혹스럽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근데 참 정운현 씨가 오늘 윤석열 후보 지지선을 하면서 괴물보다는 식물이 낫다라는 말이 있어요. 지금 매기는 건가? 그래요. 네. 하여튼 정운현 씨는 자기가 더 중요한 분이에요. 자기가 더 중요한 사람들이 절망을 쉽게 하고 좌절하고 회절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요. 정운현 씨 정말 마지막까지 이렇게 후배들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야 했습니까? 이거를 이제 언론들이 여기저기서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 원팀이 좀 어렵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곳이 있던데. 근데 오늘 이낙연 선대위원장이죠? 선대위원장이시죠? 오늘 관련해서 뭐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이제 노무현 정신에 대한 얘기를 하지 말라 좀 이렇게 비판도 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원팀이 안 됐다라는 건 이제 정운현 씨의 가치를 너무 높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요. 그 전날 하루 전에 이낙연 위원장한테 연락을 해서 윤석열 후보 지지 선언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이 위원장이 돌려서 그러면 되겠느냐라고 말렸는데도 간행을.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예. 너무 똑같습니다. 이번까지는 좀 아니었습니다. 너무 똑같았어요. 네, 너무 똑같았습니다. 네. 정말 거의 카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예, 깔끔합니다. 거의 불법 복제. 그런데 굳이 이런 입장 표명 같은 거를 저는 하지 않아도 크게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거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대선을 불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그럼 이거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저렇게 생각을 해봐도 뭐 본인이야 페이스북에 이 선택에 대한 본인의 선택의 자율권은 있다. 하지만 이 선택에 대한 비난 뭐 이런 것도 달게 감수하겠다라고 쓰긴 했지만 본인의 개인적인 이해, 욕망 이런 거를 위한 선택이었다라고 밖에는 다른 게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본인이 언론계에서 걸었던 그 길하고 이런 것들이 다 부정이 된다는 그런 얘기인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정운현 전 기자하고도 인연이 있고 뭐 연락을 안 한 지는 좀 되긴 했습니다만 조금 그렇습니다. 이게 약간 좀 제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요즘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은
어떤 사람의 케이스 저렇게는 안 돼야 되겠다. 나도 나중에 나이 들면은 저런 모습은 비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몇몇 인물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유감스럽게도 정은현 선배 케이스도 하나 추가가 된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저렇게 길을 걸어가면 안 되겠다라는 케이스에 하나 들어간 것 같아서 왜 그런 길을 이렇게 후배들한테 보여주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진짜.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내가 그리고 우리 또래들이 저런 어른들의 모습을 보고 정치에 계속 실망해 왔었는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왜 거기로 갔겠어요? 간 건 하나지. 이제는 더 이상 별 볼 일 없을 것 같으니까 뭐라도 해야 될 것 같고 이럴 때 그냥 이낙연 공보단장의 어떤 자기 경력을 팔아가지고 다음 정부에서도 무슨 어떤 역할을 좀 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저는 뭐 사정을 좀 더 압니다. 이것까지는 얘기하고 싶진 않는데 이분은 월급이 필요한 것 같아요, 느낌에. 정은현 씨 맞죠? 월급이 필요하잖아요. 네, 당신은 잘 알아. 그래, 그렇다고 영혼을 팝니까? 거칠게 얘기하면 그런 거잖아요. 네.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보여줬던 그 정은현 전 기자 페북에 쓴 경선 과정에 쓴 글을 보면은요 장난 아니거든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의 어떤 그런 글들이 꽤 있어요. 좀 정말 그냥 거칠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자, 이재명 정부가 만약에 들어서 본인이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없어. 네. 너무 그냥 치졸하게 비난을 했어요. 그래서 이 길을 택한 거로밖에 저는 해석이 안 되거든요. 정말 너무 정말 저열하게 비난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다음 정부 들어서서는 할 역할이 없다라고 본 겁니다. 그렇다고 자기 인생을 통째로 부정합니까? 아니 하다못해 뭐 자서전 대필이라도 하겠어. 이래서 꼭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돼야 합니다. 그럼 아마 그럴 겁니다. 몰랐어. 이재명이 당선될 줄 몰랐으니까 내가 윤석열 지지선언을 했지. 막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 성대모사 왜 안 해줍니까? 이정재 성대모사는 불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제 광고를 좀 하고 다음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 TV는 나름대로 극한 직업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이제 시식도 했었는데요. 반려동물 사료, 개와 고양이를 위한 건강한 식사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김용민닷컴에서 카나간, 내추럴오, 그리고 닥터도비, 토우, 소프트밥 등 최고의 반려동물 사료 제품들을 배송비 무료의 압도적 가격으로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안규경 부센터장께서는 반려동물 있으십니까? 아니요. 없으세요?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좋아합니다. 개, 고양이 어디? 둘 다 좋아합니다. 둘 다 좋아하고. 둘 다 좋아한다면 아무것도 안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다 좋아합니다. 네? 다 좋아합니다. 다 좋아하세요? 네. 그래요. 막 집에 들어와서 사는 것도 좋아하십니까? 반려동물. 네. 이게 버퍼링이 3초 이상 나면은 안 좋아한다는. 아유, 좋아하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한번 개한테 물릴 뻔한 적이 있어서. 그래요? 네. 고양이는 왜? 고양이는 또 고양이만의 매력이 있더라고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츤데레라고 하나요? 그렇지. 네. 아주 까칠한 듯 하면서도 나름대로 정이 있고. 네. 고양이가 사람이 막 슬퍼서 울면 와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막 문질러요. 네. 또 위로를 해주는. 고양이는 진짜 고양이 2마리 키우세요. 진짜요? 집사의 감정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좀 힘들어서 이렇게 소파에 누워 있잖아요. 이게 와 옆에 와가지고 애교를 떱니다. 그래요. 고양이가 그래요. 수컷 2마리인데 애교를 떨어. 그러면 이제 하루 피로가 다 풀리죠. 그럼요. 고양이는 영물이에요. 네. 개는 별로 안 좋아하고 고양이를 주로 좋아하고. 근데 저 이거 사고 싶어요. 사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 그래서 물릴 뻔해서 무서워하다가 이제 친구들이 키우는 반려동물들을 보면서 많이 극복을 했는데 지금 이재명 TV를 진행하고 있는 스튜디오에 개가 있어요. 진짜? 네, 강아지가 있어요. 오키라고 이름 밝혀도 오키야, 되나요? 이름이 오키? 네, 오키인데 거기서 키우는 거예요? 네, 스튜디오 대표님이 키우시는 건데 너무 순하고 너무 예뻐요. 그래서 제가 개를 그렇게 오랫동안 만져본 게 처음인데.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양산집에 개도 있고 고양이도 있습니다. 그렇죠. 큰 개가 있는데 개 이름이 뭔지 아세요? 토리? 뭔가요? 아니, 조연호라고. 아니, 내가 지었어요, 이름을 그냥. 너 오늘부터 조현호 해라. 그죠? 경찰청장 이름 조현호. 노무현 대통령 비자금 있다고 얘기하니까 조현호 있죠?
예. 저기 사람들이 진짜로 알아. 저기 부센터장님 좀 지켜주시죠. 정치 인생이 앞으로 그만인데. 조현호. 예. 그래도 저희 집도 예전에 고양이를 키웠었는데, 아유, 고양이가 너무 저희 가족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데 아주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고양이입니다. 자, 어쨌든 사랑하는 개와 고양이가 있다면은 김용민닷컴에서 최고의 반려동물 사료 제품을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아지 사료 소프트밥은 전기로 쪄서 만들어가지고 말 그대로 부드러운 밥이라서 강아지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기름기가 적고 소화 흡수율이 높고요. 영양소 파괴도 적어서 입맛이 까다롭거나 잘 씹지 못하는 노령 견에게 특히 좋습니다. 카나간은 영국의 세계적인 사료 기업인데 45개 나라에 수출되는 사료계의 명품 제품입니다. 카나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대 켈트족의 언어로 늑대를 의미하는데 모든 고양이와 개의 원초적 식성을 감안해서 방목해서 키운 닭과 자연산 생선을 주 원료로 하되 건강에 도움을 주는 8가지 천연 식물 추출물과 고구마를 함유했습니다. 토우는 미국의 대표적인 사료 브랜드인데 사람이 식품으로 섭취할 수 있는 등급인 식품 등급의 고기로 만들어진 사료입니다. 뭐냐 아무거나 갖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 그럼요. 사람이 먹을 수도 있는 사료 브랜드입니다. 역시 그 항생제, 호르몬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곡물 전혀 없습니다. 그 밖에 다양한 제품과 여러 가지 구성들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용민닷컴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쇼핑이 후원이 되는 김용민닷컴에서 알뜰 쇼핑도 하시고 김용민TV 후원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이거 코로나19만 아니었으면 저희가 한번 먹어보는 건데요. 그렇지. 예전에 한번 제가 시식을 한 적도 있었어요. 이건 먹을 수 있어요. 부센터장님. 맛이 어떠셨어요? 아니, 개고양이가 네. 식성이 달라요, 인간하고. 먹어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먹을 수 없는. 힘들어. 5키를 위해 구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주 5병 먹으면 또 모르겠습니다. 네. 그럼 한 잔에 하나에. 이 향이 강해가지고, 강해요. 진짜 강해요. 너무 강하고 너무 진합니다. 그래서 좀 먹기가 좀 힘들어요. 개고양이한테 양보하시기 바랍니다. 네.